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김미나, 35살이다. 남편 태영이와 둘이 살고 있다. 우리는 3년 전 결혼했다. 우리 남편이 장남이라서 언젠가는 나이가 많은 시부모님을 우리가 모실 생각이었다. 일단은 여차할 때 바로 찾아뵐 수 있게 시댁 근처에 사는 걸로 정했다. 하지만 결혼 전 시어머니가 그래도 적당히 떨어져 지내자. 너무 가까우면 서로 신경 쓸 일이 많아질 테니까. 라고 하셔서 시어머니 말씀대로 시댁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살기로 했다. 며느리를 배려하는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난 참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다. 근데 결혼 후 손바닥 뒤집듯이 변했다. 사사건건 내게 비하 발언을 서슴지 않았고 이웃들에게 내 험담을 하고 다니셨다. 설날과 추석 때 시댁에 갔는데 집 앞에서 이웃이랑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던 게 그대로 다 들려서 진짜 짜증났던 적이 있다. 거리를 두고 살자고 한 건 시어머니인데 음식하러도 안 와. 집안 행사를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라며 험담을 늘어놨다. 그래서 음식을 도우면 어머 세상에 음식 맛이 왜 이래? 음식 만드는 법이 틀렸어. 너 지금 못 배운 거 티내니? 네 요리 실력을 보아하니 우리 아들이 평소에 뭘 먹고 사는지 훤히 보이는구나. 불쌍한 우리 아들. 국이 너무 짜다. 이런 거 먹다간 우리 아들 병나겠어. 라며 미주알 고주알 잔소리를 하셨다. 집안일을 할 때면 넌 빨래도 못 개키는데 설거지도 느리구나. 대개 며느님이 참 부럽네요. 우리 며느리는 가정부도 못 될걸요. 라며 있는 사실 없는 사실을 떠들고 다니셨다. 결국에는 나한테 욕을 하더라고. 진짜 제정신이 아니야. 합가도 거부하더니 시부모님께 효도도 안 하잖아.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라며 아가씨와 시아버지에게 험담을 하기 이르렀다. 그 밖에도 내가 목욕을 하고 있으면 내 속옷을 확인하러 와서는 이렇게 다 늘어난 속옷을 입으니까 우리 아들이 밤일할 마음이 안 생기지. 목욕을 끝내고 나온 내게 속옷 잔소리를 늘어놓았다. 우리는 아이 계획이 없다고 했는데도 배란 일이 어쩌고 성적 매력과 태도가 어쩌고 혹시 불임이냐 등등 이런 말들도 서슴지 않았다. 나도 한 성격 하는 사람이라 처음에는 일일이 다 받아쳤지만 그럼 시어머니는 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받아쳤다. 그래서 나는 그냥 입을 닫아버렸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성 위염이 생긴 나는 시댁의 발길을 끊었고 시댁에는 남편만 보냈다. 남편은 우리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며 내게 사과했고 내 폰으로 오는 시댁 전화가 착신 거부되게끔 설정해줬다. 참고로 시댁에는 시아버지와 아가씨가 사시는데 시아버지는 항상 미안하다며 선물을 챙겨주시곤 했다. 아가씨는 시댁에서 재택근무를 하는지라 항상 방에만 있었고 인사 외에는 말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다. 또한 화상회의 때문에 항상 헤드셋을 끼고 있어서 우리의 대화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을 것이다. 어느 날 남편은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시댁에 연락을 받았다. 남편은 일로 바빴기 때문에 나 혼자 병원으로 향했다. 사실 시댁엔 절대 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지만 위독한 상태라고 하셔서 돌아가시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컸다. 근데 막상 가보니 시아버지는 건강검진으로 하루 입원하는 정도였고 위독하다는 건 시어머니의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게다가 내가 도착했을 때는 검사 때문에 시아버지는 병실에 계시지도 않았다. 병실에 있던 건 나를 보며 깔깔 웃는 시어머니뿐이었다. 왜 거짓말까지 해서 저를 불러내신 거예요? 라고 묻자 요즘 네가 시댁을 안 오니까 그렇지. 넌 부모를 버려두고 아주 잘 지내는구나. 라며 오랜만에 보는 내게 또 죽일 듯이 잔소리를 늘어놨다. 그 밖에도 항상 똑같은 레파토리로 잔소리를 퍼부었다. 그러다 우리 부모님과 내 친구까지 들먹이며 선을 넘는 시어머니를 참지 못하고 나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적당히 좀 해. 몇 번을 말해야 알겠냐고. 임신을 안 하는 건 내가 피임을 해서 그런 거고 남편 건강은 오히려 결혼하니까 더 좋아지고 있어. 지금까지 아들을 어떻게 키운 거야? 그리고 네 아들이 아니고 내 남편이야. 라고 큰 소리를 질러버리고 말았다. 장소가 병실이었던 만큼 이게 민폐행동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참아왔던 울분이 터지자 도저히 주체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개인 병실이었고 문도 닫혀 있어서 내 목소리가 새어나가진 않았다. 바로 그때 약삭빠른 시어머니가 병실에 있던 접이식 의자를 집어들었다. 뭘 하려고 그러나 하고 봤는데 갑자기 그 의자를 벽으로 집어던졌다. 그러고는
미나야, 안 돼! 제발 진정해! 라고 하며 원맨쇼를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드디어 미친 건가 싶었다.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시어머니의 행동을 지켜보는데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의자를 계속해서 집어던졌다. 미나야, 제발 그만해! 의자, 와장창! 미나야! 꺄! 이 짓을 계속 반복했다. 이쯤 되자 몇 명의 간호사분들이 병실로 와주셨다. 간호사가 문을 노크하자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의자를 내려놨고 바닥에 쭈그려 앉아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다. 무슨 일이죠? 며느리가 화를 내더니 의자로 저를 때리려고 했어요. 라고 하며 거짓 눈물을 흘렸다. 나도 이 순간에는 한 방 먹었다고 생각했다. 그 후 병실에는 경찰이 출동했고 나도 조사를 받게 됐다. 저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고 말하자 시어머니는 사실 아까 대화 내용을 제가 다 녹음해뒀어요. 라고 하더니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다. 아무래도 아가씨가 새언니가 엄마한테 하는 폭언들을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두는 건 어때? 라고 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가 병실로 들어온 순간부터 계속 녹음이 된 듯했다. 이렇게 되면 시어머니의 주장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걸 증명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마침 잘 됐네요. 누구 잘못인지 경찰에게 판단해달라고 해요. 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그러자 경찰은 그럼 녹음 내용을 들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아가씨에게 미리 배워온 덕에 녹음하는 방법은 알고 있었지만 재생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었다. 결국 젊은 경찰관이 녹음기를 재생해서 들을 수 있었다. 나는 항상 의기양양하던 시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길 바래왔었는데 이날 나의 그 바람이 드디어 이뤄졌다. 그 녹음기에는 오늘자 녹음 외에도 그동안 시댁에 갈 때마다 내게 퍼부었던 욕설들도 녹음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왜 이런 게 녹음돼 있지? 이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라며 시어머니는 본인 목소리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건 누가 들어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녹음된 내용을 다 들은 젊은 경찰관은 마치 어린아이를 타이르듯이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어머니? 라고 천천히 설명했고 나는 너무 웃겨서 뿜을 뻔했다. 시어머니는 네 하면서 얌전히 듣고 있었다. 그 후 본인이 의자를 던져놓고 내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일은 녹음만으로 누구의 잘못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경찰은 의자의 지문을 채취했는데 시어머니의 지문이 나왔고 모두 다 시어머니가 꾸민 일이라는 게 밝혀졌다. 그 덕에 나는 무죄로 끝났다. 그 후 병원 측은 피해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벽에 생긴 구멍에 대한 수리비만 청구했다. 그렇게 시어머니도 풀려났다. 하지만 항상 관대하시던 시아버지도 이번 일만은 못 참고 극대노. 이혼까지는 안 하셨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못 박자 시어머니는 깨갱했다. 무엇보다 가장 놀랐던 건 아가씨가 병원에서 돌아온 시어머니에게 어때 엄마? 녹음기가 꽤 쓸만하지? 라고 생긋 웃으며 말한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너 말이야! 라고 하더니 진짜 너무해! 라고 삐져서는 방으로 들어가 나오지 않았다. 그 후 아가씨가 엄마한테 이런저런 말도 다 해봤는데요. 나이가 들더니 성격이 더 모나져서 좀처럼 내 말을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그 녹음들은 언니가 올 때마다 제가 몰래 녹음해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밖에 못 도와드려서 죄송해요. 라고 용서를 빌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를 부추겨서 내게 유리한 증거들을 남겨준 마치 만화 속 이야기 같은 아가씨의 아이디어에 오히려 난 반해버렸다. 솔직히 병원에서 미친년처럼 소리친 거랑 시어머니를 경찰에 넘긴 건 내가 좀 심했다고 생각한다. 근데 속이 너무 후련했다. 그 후 나와 아가씨는 사이가 좋아졌고 서로 연락도 주고받는 사이가 됐다. 정말 잘된 일이다. 남편도 시어머니와 연을 끊겠다고 했다. 시어머니는 이젠 두 번 다시 안 그럴게. 제발 용서해다오. 라며 남편에게 울고불고 매달렸지만 시아버지와 아가씨는 지금까지 해온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거라며 남편의 결정을 허락해줬다. 나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악연을 끊어냈고 드디어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